이거 엄청 싱싱해. 그거 같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 광주의 경제부동산 아파트 소개해주는 서인주 팩토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지금 밖에 날씨도 지금 많이 춥습니다. 지금 안에 넣었던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번 주는 많이 추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광주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소식, 광천 재개발 소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화이트데이 날이었습니다. 이 광천 재개발은 173차 이사회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7가지 정도 이 아이템 안건들 이야기 됐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조합장님께 대한 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의견을 묻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총 7개의 안건, 뭐 공사도급 불본계약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수행 성과에 따른 조합장 성과급 지급, 조합 상근 직원 채용, 통합심의, 이 정비계획 변경, 이 사업 예비비 사용, 성면 측정, 용역업체 선정, 문화재 용역업체 선정, 2025년 정기총회 개최 승인권 총 7가지의 이 사업 아이템들을 진행했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사항이 지금까지 수행됐던 성과에 따라서 조합장의 성과금, 인센티브 이런 거를 지급하는 의견을 묻는. 물론 이제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당근책이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민간 사업장 중에서 조합장이 일을 잘했을 때, 일을 잘하면 조합원들은 같이 이제 그 성과를 나눠 먹는 거죠. 이 아파트의 가치를 높여주고, 요즘 뭐 광주 부동산으로 치면 빠른 착공, 빠른 입주, 시간을 뭐 절감시키는 게 사실 돈을 절감시키는 거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조합원들의 돈을 벌게 해주면 당연히 조합장, 그 매덕이 될지 모르죠. 뭐 인센티브 주고 잘했다 이제 격려를 해주는 것들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현재 이제 광천 재개발 상황을 보면 아직 이제 철거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주가 일부 진행이 됐지만 또 아직 현장에 계시는 분들, 또 현금 청산자 분들 이런 다툼들이 좀 있습니다. 법정 다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조합원들 간에서도 철거 수용 재결 보상 문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엇갈린 시선들, 또 첨예한 의견 대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놓고 이 성과급 지급, 일부에서는 시기상조 아니냐, 철거도 아직 안 됐고 이주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성과급이냐, 성과급 타령, 뭔 소리냐, 제2의 신가 재개발, 신가 재개발 사태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죠. 자칫했다가는 이제 이 광천 재개발이 신가 재개발의 뒤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 워낙 사업지가 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도 이 사실입니다. 이걸 놓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합장 격려금, 성과금 줘서 일을 더 잘하게 해야 된다. 이거 줘야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황. 이 사업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 성과금은 지금 시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그런 시각들, 시선들도 동시에 교차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이사회 이제 결과를 통해서 조합장 성과급 지급 안은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조합원들이 뭐 판단을 하실
몫이지만 이 성과급 지급에 대한 생각들, 이 조합원들도 워낙 많잖아요. 이해관계가 많고 뭐 상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바라보는 관점들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합장,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죠. 조합장, 일하는 사람들 격려해서 일 잘하게 한다, 줘야 된다. 1번.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이거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사업 잘 된다면 가져가라. 지금은 줄 수 없다. 지금은 받지 마라. 라고 하는 분 2번. 1번, 2번. 여러분의 선택은? 방송을 찍는 중에 막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18분인데, 비상사태 경보 긴급 이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새벽 강풍과 함께 눈이 예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공사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간판 지붕, 5개 시설물 고정하고요. 이 안전운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광주시청에서 이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날씨 되게 춥고 바람도 되게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또 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산불도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을 구독자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우유를 이렇게 납품해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을 좀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뭐 우리가 알만한 한 번쯤 다 먹어봤을 그런 이제 우유,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들어갔을 확률이 높은 그런 이제 우유 하는 그런 이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이제 우유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우유를 이 우유 도매 센터를 하다 보면 이 슈퍼마켓이라든가 뭐 편의점, 대형 마트에 우유 제품, 유제품을 납부를 합니다. 이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흰 우유가 있고, 또 딸기 우유, 뭐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이런 기능성 이 제품도 있고, 뭐 치즈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출이 한 30에서 4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유를 사 먹는 사람들이 없었다. 줄어들고 있다. 왜? 우유 먹는 것까지 아낀다고 합니다. 우유 생각하면 저희 같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집에서는 애들 위해서 이제 우유를 먹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 소화가 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우유를 건강 음식, 기능성 음식으로 이제 우유를 마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전체적으로 소비가 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대형마트, 식자재 마트, 또 슈퍼마켓, 또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이제 돈 안 쓴다는 소리입니다. 이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매출이 거의 비슷하게 줄어들었다. 이 말은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지금은 좀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리베이트 문제가 좀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 리베이트, 이게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었었는데, 뭐 슈퍼마켓, 마트 이런 데 이제 우유를 납품하면 이제 그쪽에서는 리베이트를 이렇게 관행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비용들을, 우유 가격을 싸게 내주면 좋겠지만 우유 가격은 그대로인데 이 돈들이 특정 뭐 개인이라든가 점주, 업주에게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성토해서 이런 제보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률적인 문제, 또 언론적인 문제, 종합적으로 좀 큰 틀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겠다라는 제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유 관련해서 저도 잘 몰랐었는데 우유 시장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더라고요. 이 우유가 몇 조 정도, 수조 원 시장인데, 뭐 1등부터 한 5등 정도 업체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요. 1등 업체가 거의 한 60% 포지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 시장을 놓고 한 대여섯 개의 업체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구도라고 합니다. 우유 업체 1등이 어딜까요? 그리고 2등은 어딜까요? 요까지 알아맞추실 여러분이라면 되게 지금 경제를 깊이 있게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유 소식 잠시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담양의 이 군수님 후보들 릴레이로 만나서 이 담양 뭐 경제, 관광, 인구 소멸 이런 문제들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민주당 후보 만나 뵐 건데, 아무튼 뭐 주말 내내 좀 돌아다녔습니다. 또 광주도 좀 돌아다녔어요. 광주 광역시 이 구도심에 있는 그런 주택들이죠. 우리 1층, 2층 주택.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구도심에 모여 있잖아요. 예, 그 동네들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들어보면 여지없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이게 아니면 가로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이 아파트, 광주에 이 아파트를 짓는 사업들이 곳곳에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주택조합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곳곳에서 잘 되면 좋은데 안 돼서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은 수차례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가본 이 동네 오늘 주월동 남구 쪽을 좀 돌아봤었는데 여기서도 무슨 주택조합들, 지역주택조합들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안 되고 있죠. 잘 안 됩니다. 토지 확보도 안 되고 있고 또 일부는 확보를 해놨죠. 그런데 이 토지 사용 승낙서 동의를 또 안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상태. 그래서 이걸 좀 보여주려고 좀 과시욕으로 하려고 하는지 일부 매입했던 이 주택들을 다 이렇게 뜯어내고 거기다 붉은색 표시로 철거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붙여놓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택 옆에 막 뜯어내서 흉가처럼 뭐 방치되고 있는 모습들 또 선명한 붉은색 글씨로 써 있는 철거라는 그런 글자들이 또 위압감까지 주는 상황입니다. 이 시뻘건 현수막이 들어둔 이 광주의 구도심 사실상 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곳을 사는 사람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주 여건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재개발 사업이 정말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완료가 된 것도 아닌데 이 빈집들을 다 뜯어내서 흉가처럼 방치하게 일부러 만드는 이런 문제들은 이 도시 미관을 좀 해치고 또 범죄 우려 이런 것들을 좀 있게 하는 안 좋은 상황들 같은데 이걸 막 대놓고 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 영상 보신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좀 남겨드립니다. 영상으로 현장 모습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가 재개발 좀 말씀드릴게요. 신가 재개발 이 사업지는 다 철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굳이 보면 다 철거되고 그냥 뭐 착공만 하면 되는데 이 철거된 게 너무 좀 길어지고 있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미스매칭.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조합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지난 총회 때 조합장 해임되고 새로운 집행부 모집을 위한 선정을 위한 이런 과정들 진행 중인데 가처분 신청이 걸렸기 때문에 이 시간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가 재개발 지금 이제 철거가 완료된 곳인데 그 안에 좀 이 건물 하나가 덩그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지? 좀 궁금했습니다. 철거된 곳에 멀쩡한 건물 하나가 있네. 이게 뭘까? 뭐지? 또 궁금해서 봤더니 여기가 이 신가 도서관입니다. 이 구립 신가 도서관. 딱 요 건물은 그래도 새 건물에 한 5년 정도 그 정도 된 새 도서관인데 여기 이제 사업자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활용을 또 5년째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깝죠. 이 돈 많이 들어서 만들었고, 이 책도 한 6만 권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사 현장이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들어간 현장이고, 이 재개발 사업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면 이게 이제 가치를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을 접근할 수 있게끔 접근성 높는 문화시설로 좋은 정말 인프라 자원이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질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렇게 늦어지면서 신가도서관, 구립 신가도서관은 5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 책들도 지금 한 5만 8천 권 정도 있거든요. 근데 책이라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기에 그 타이밍에 또 정보를 주는 그런 책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시간이 계속 지연되잖아요. 느려지면은 사실상 이제 책으로서 가치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도 포함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안 살면은 이 건물 자체, 이 사람 안 살면 집들이 금방 무너지죠. 안에 보완되어 있는 이 서적들도 뭐 곰팡이가 쓸거나 또 버려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주변 건물들은 모두 철거가 됐다. 이 정비구역 내에서 나홀로 있고 있는 이 신가 재개발. 이게 휴관이 길어지면 말대로 여러 이제 문제들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재개장은 기약이 없는 상태고 신가 재개발 사업에 진행되는 상황도 현재로서는 예측을 좀 힘들죠. 이 기간이 상당 부분 길어질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재개발이 돼서 입주까지 가는데도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그 정도 예측을 해보는데 이 건물 자체도 좀 노후가 될 것 같아요. 이 돈을 많이 들었던 사업 예산인데
여기에 따른 이제 전반적인 검토가 지금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광산구는 주민들 민원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주민센터에 스마트 도서관을 만들겠다. 근데 스마트 도서관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조그만 부스 안에다가 책 300권 정도 넣어놓고 이걸 이제 빌려 갈 수 있고 또 책을 보도록 하는 그런 이 자원인데 꽁 대신 닭이다. 예. 이 도서관이라는 게 잘 만들어진 도서관은 정말로 이 주거 공간이 되게 좋거든요. 도서관에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애들 교육에도 엄청난 큰 도움이 되죠. 여가 문화 이 향상에도 좋은 곳이 이제 도서관인데 이게 좀 안타깝네요. 이 문제를 하여튼 신가 재개발이 빨리 좀 진행돼야 될 것 같다. 빠른 착공이 돼야 될 것 같다. 이거 그래서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올해가 광주 방문의 해입니다. 이 광주 관광 이렇게 뭐 끌어들이게끔 이제 예산도 집어넣고 뭔가 이제 이 홍보도 많이 강화해가지고 광주를 찾아와라. 놀다 가라. 뭐 그런 날을 정해서 광주 방문의 날이라고 합니다. 올해 이제 목표가 광주라는 도시 이용하는 인구 1,800만 명 목표로 하겠다. 1,800만 명. 광주 인구가 142만인데 여기 10배가 넘죠. 20배 가까운 인구들이 광주를 좀 오게 하겠다. 그래서 관광 상품 만들고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 그동안 5.18 좀 다크하죠. 어둡죠. 무겁습니다. 헤비합니다. 좀 돈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광주 관광하면 이렇게 막 떠오르는 막 그런 게 좀 없죠. 와서 광주를 하룻밤 자고 돈을 좀 쓰게 하는 체류형 관광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찾아보면 이런 것들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있죠. 무등산도 있고 또 우리 광성구 가면 고령인 마을 이런 거 좀 관심이 좀 되고 있죠. 그 밖에 디자인 비엔날레, 김치 축제, 서창 억새 축제, 또 지난해 이제 노벨 문학상 탔던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또 야구 또 작년에 우승했지 않았습니까? 또 음식 맛있는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엮어가지고 구조를 잘 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광주시에서 이런 이제 올해 이제 광주 관광에 대해서 정말로 드라이브를 걸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광주 관광기업 지원센터라는 곳도 있거든요. 여기 상무지구 스타타워 있는 곳에 이게 있어요. 잘 구축이 돼 있는데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광주 관광 기업자원센터 현장 좀 취재를 다녀와서 센터장님도 뵙고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 좀 돌아보고 왔습니다. 기업들도 육성하고 광주 관광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광주의 자산인데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인주 기자입니다. 당신의 여행이 시작되는 곳 어서 와요 광주. 사실 이제 오늘 여기는 이제 구독자님이 이곳의 센터장님이신데 여기 센터가 너무 안 알려져 있고 이런 좋은 지원 제도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꼭 이제 부탁을 좀 하셔가지고요. 저도 이제 오늘 와서 인사도 좀 드리고 이곳이 과연 뭐 타고 있는 곳이냐 관광 여행을 지원해 주는 곳 같은데 여기 한번 함께 우리 구경 삼아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광주 관광기업지원센터. 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방송 또 구독자님이시라고. 예, 맞습니다. 예. 저한테 메일도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예, 아유, 저도 또. 아유, 반갑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 처음인데, 예, 일단 한번 가서 이게 뭐 하는지 저도 잘 궁금하거든요. 저희 말 그대로 네. 관광 기업 지원센터입니다. 광주에 있는 관광 기업을 지원해주는 컨트롤 타워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공사 소속이고요. 전국에 8개가 있는데 저희 광주 관광 기업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치가 지금 상무지구. 네, 맞습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약 한 300평 규모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국에 8개가 있는데 8개의 규모가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런 뭐 캐리커처도 있고 막 만들어졌는데요. 네, 광주를 대표하는 오미나 캐릭터가 있고요. 아, 이게 이제 광주 관광 캐릭터예요? 맞습니다. 이제 고양이도 광주에 있고. 가시면 팽냥이라고 네, 고양이하고 펭귄하고 합성해가지고 캐릭터를 만든 팽냥입니다. 뭐 이렇게 잘 꾸며놓으셨네요. 네. 여기는 뭐
카페 같이 꾸며놓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기는 언제든지 여기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자유스럽게 얘기하시고 차 한잔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시민이 와도 돼요?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아, 누구나 광주 사람들 네네, 와서 맞습니다. 여기 와서 차도 마실 수도 있고 네네. 여기서 이제 또 기업들하고도 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공간이 네트워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야, 근데 오늘 딱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상무주거 항복판 와 여기 지금 여기 이제 518 네, 공원 네, 맞습니다. 여기 아파트 상무 센트럴자이 광주 제일 비싼 아파트 아, 그런가요? 여기 한 채 뭐 10억 20억 하는 아파트가 그런가요? 바로 있어 여기 저는 있으네. 근데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엊그저께 다녀왔었는데 아, 예. 가고는 싶은데 비싸가지고 못 가고 네,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꾸며졌네요. 이게 이제 만들어진 지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제가 2022년도 하반기에 11월 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 차 3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위치는 상무지구에 우리가 알만한 위치는 센트럴자이 공원 무각사 바로 건너편이라고 보면 되네요.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다들 스타타워 네, 빌딩? 네, 네. 예, 거기 4층.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대관 지원해주는 사업들 뭐 설명도 나와 있는 것 같고. 네. 예. 주 목적은 광주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행 관광 활성화. 그렇죠. 사실 이제 광주가 관광으로 치면 사실 뭐 볼 게 없다. 네, 맞습니다. 야, 사실 조금 좀 불모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광주 동구를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소소하게 또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고 외부인들이 모르셔서 그러시는 건데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관광이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네. 있는데 사실 그거를 잘 좀 엮어서 그렇죠. 발굴해서 네, 맞습니다. 좀 상품화 시키는 게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그럼요. 거네요. 그래서 그거를 좀 돕는 곳이 네, 이제 여기 네, 센터장님 하시는 네, 일이군요. 아 여기 이제 여기 앉아서 뭐 스터디 카페 같기도 하고 되게 의자도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쎄서 앉아보십시오. 여기서 차 한 잔 놓고 하면 커피 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차 한잔도 하고 네. 저희가 또 나름 하면 날씨가 좋으면 저기 건너가지고 저기 육교가 있거든요. 네. 육교를 건너서 간단하게 또散步도 하고 산책도 합니다. 좋네요. 좋은 점. 네. 여기는 이제 규모가 몇 평 정도 되세요? 약 한 3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작은 공간 아니네. 그럼요. 그러니까 광주시에서도 지원해주고 그런 곳이네요. 네, 시비와 국비를 각각 절반씩 5대5로 저희가 지원받아가지고 광주 관광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센터장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어깨가 무겁네요. 더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행 관광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이런 기업들이 더 발전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막 그런 거네요. 그렇죠. 뭐 기업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취업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또 지역에 있는 대학교과도 연계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컨설팅, 멘토링도 해주고 나중에 취업까지도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뭐 여기는 뭐 제품들도 전시되고 뭐 네, 이렇게 광주만의 굿즈라고 보시면 이거 되시겠습니다. 보면 되는데 이렇게 여기 만들어졌던 것들은 광주 뭐 기업들이라든가 그렇죠. 뭐 생산업체들이 만들었던 네, 제품들인 네, 거예요. 네, 광주 기업들이 네. 캐릭터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광주에 이제 무동산이라든가 또 5.18 네. 문화 역사 자산들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이제 상품화하는 거다.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인형 같은 네. 뭐 그런 거군요. 예, 네. 이것도 만들어서. 네. 뭐 비누도 있고 막 그러네. 네, 비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18 기념 타워 같은 경우도 있고, 기념탑, 기념탑.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거는 그 저희 뭐라고 하죠? 이거를 그 보고 같은데 보고를 뭐 주는 그거 아니에요? 액막이 명태라고 이거는 사실 스타벅스에도 들어갔다라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아 여기 소품으로. 예, 이런 것도 뭐 장식에서 광주에서 만드는 제품들이네. 네 맞습니다. 예. 또 여기 이런 보면 것들은 무등산을 테마로 해가지고 캐릭터 해가지고 만든 이런. 이게 이제 우리가 관광도 하지만은 이런 굿즈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시너지 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 산업이 관광으로만 끝이는 게 아니라 관광이라는 게 무형과 유형 두 가지가 복합이 돼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기 네.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유형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컨텐츠를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컨텐츠를 가지고 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죠. 예. 여기 뭐 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술? 여기 월광주점은 굉장히 네. 대표님의 열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여기 술. 네, 광주만의 소주. 소주. 예, 저희가 뭐 중국 가면 수정방이나
해외 가면은 위스키가 있듯이 이거 광주를 좀 비싼 찾아오시면 술 같은데 이거는 비싸죠. 네, 싸지는 않습니다. 잠깐 꺼낼 수 있어요? 네, 꺼내시면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 술 크루죠. 네, 월광주전하고 아 이건 좀 고급 술인가요? 네, 고급 술입니다. 오늘 비싼 술이에요?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원에 4만 아 원. 그러면은 좀 이제 소주긴 한데 좀 값이 좀 나가는 고급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월광주전에서는 직접적으로 거기 가가지고 주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양조장이 있으셔가지고 광주에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업체에 가시면은 그런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 이 굉장히 컵도 좀 예쁘고. 양주 같아요, 양주. 네, 컵도- 발렌타인 뭐 그런 거 느낌인데. 네, 컵도 굉장히 예쁩니다. 노얄 샬로트. 이거는 뭔가요? 아, 저희는 그거는 이제 손님들한테 드리는 서비스. 커피 무료로 무료 커피.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이거는 또 특이합니다. 이제 무등산 수박으로 만든 탄산수. 이거는 커피숍에서 막 파는 것 같은데 이거. 네, 맞습니다. 커피숍도 팔고 일반 마트에서도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 무등산 수박에서 나온 추출물로 만든 커피. 그 여기 우리 무등산에 상징하는 네. 무등산 수박 그게 명맥을 또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것도. 네. 아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나와서 하시군요.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그 도약할 수 있게 뒤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광주 시민들은 이렇게 관광 여행 상품해서 이렇게 좀 후방 산업까지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센터들도 운영이 되고 네, 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도 꽤 넓은 것 같은데 다른 것들 간단히 한번 쭉 한번 돌아볼까요? 네. 저희들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네. 장소는 네. 저희 입주 기업들 총 한 20개사가 있는데 1인 기업, 1인 기업이라고 장소로 보시면 그러면 혹시 이 방송을 보고 내가 창업하고 싶고 이런 쪽으로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돈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여기서 아이디어도 짜고 그런 거예요? 저희는 돈에 대한 부분은 전액 무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 그럼 임대료라든가 뭐 전기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아이디어를 사업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 1인 기업들이 지금 한 10개 정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10개가 들어와 있고.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쪽으로 가시면 다인식이 있거든요. 거기는 아, 이분이 지금 월광주 대표님이시죠? 아, 그러시군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좀 아까 소주 유튜브 촬영하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셨다가 네. 예. 젊으신 분이신데요. 네. 굉장히 젊으셔서 열정이 좀 넘치죠. 술 되게 고급지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정기사입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저 유튜브 이제 오늘 나갈 거니까 서인주 팩토리 네. 구독과 좋아요하고 기왕에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네. 월강 소주. 월강 소주. 뭐라고 하십니까? 월강 소주 소식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아, 그래요. 예. 광주 최초 지역 특산주. 광주 최초 지역 특산주 월광주와 프리미엄 마크는 달막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광주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갔다 오신 거예요? 어떤 분? 일 보고 들어. 아, 양조장에 갔다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조장 어디 있어요? 양조장 지금 광주 남구 김치타운에 김치타운에 지금 있고. 네. 아, 방금 왔다가 우연히 만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반갑습니다. 하여튼 이거 찍고 왔는데 사장님 오셔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예, 예. 네. 아이고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또 나중에 한번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또 인터뷰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인주 팩토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죠.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인식입니다. 여기는 이제 직원들이 좀 있는 회사. 3인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되는 공간들을 저희가 보시면 되시고요.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다 저희가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 직원 등록을 해야만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을 보시면 되시고, 네. 예. 아까 여기 다 마찬가지. 아, 이런 공간들이 또 있네요. 이렇게 해서. 네. 예. 자, 그러면 또 여기 또 있네요. 네. 여기 이제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자유롭게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을 좀 네. 해놨고요. 여기는 컨설팅 룸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3355 들어오셔가지고 회의하시는 예, 곳이네요. 회의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그럼 여기 이제 이용하려면은 신청하고 네, 신청하시면 사전 신청하고 네. 이렇게 만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신청하시고 저기 라운지에서 커피 뽑아서 돈 내고 이용하는 거 아니고. 네, 다 무료입니다. 사전 신청하시면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뭐가 더 볼 게 있나요?
저희 센터의 가장 큰 메인은 예. 이거 여기 지금 미디어 랩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영상 제작,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작할 수 있게. 여기서 스튜디오네. 네, 맞습니다. 아, 여기 오시죠, 센터장님. 네, 야, 여기서 진짜 방송국에 온 것 같은 네,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부분도 사전에 신청만 하시면 무료로 얼마든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광주시나 또 관광재단에서 시민들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인 거네요. 광주 관광재단이 아니고요, 공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광주 네. 관광공사. 네, 예전에 재단과 김대중 센터가 통합을 해가지고 이런 데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시설과 장비 또 네. 이거 육성하기 위한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알려져가지고 좀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네네네. 스타기업도 나오고. 그렇죠. 올해의 목표가, 제 목표가 스타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게 올해 제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좀 간단한 소개했고 네. 좀 이제 우리 좀 여행이나 관광 쪽 이야기도 좀 네, 이따가 그리고 한번 커피 또- 한잔 하면 나눠보시죠. 또 또 있어? 하나 컨퍼런스 홀이라고요. 예, 거기까지만 볼까요? 예. 컨퍼런스까지만 예. 하고. 예. 아 근데 올광주 조사님은 그거 보고 했는데 어떻게 바로 와셔가지고 재밌게 신기하게 그게 인연이 되네. 예. 마치 짜고 치는 것 같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예. 네. 올광주 좀 나중에 그런 거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거기 술 만드는 그런 것들도. 네, 만들기 시작을 술도 한 잔 먹고. 세가 발표였습니다. 안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저희가 네. 각종 세미나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인데요. 지금 절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50명 정도, 최대 56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맞습니다. 이건 강의도 하고 저희가 심사를 위해서 지금 이 절반 정도 해놨고요. 이쪽에 또 절반 또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50명 이상 이곳에 수용할 수가 있어서 각 기관들이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이 교육도 인프라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네요.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결합된. 예예예. 그래서 이곳을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홍보가 돼서 좀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 출연 요청도 해주시고 또 네, 이야기도 네, 해주시고 네. 그러셨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네. 또 센터장님이 저희 같은 또 가족이시니까 네. 잘 또 이렇게 응대해 주시면서 네, 뭐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가서 이제 좀 여행 관광 그쪽 네, 이야기도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